연예의 자평은 이제 그 자평서에 총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있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로 가게 되면은 명시대로 가게 되면은 중요한 책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책이 나오게 됐냐면은 유배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명나라 때 개국공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1350년 경에 적천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적천수, 우리 이 명리서에 3대 명리서가 있는데 우리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서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가 자평진전이고, 두 번째가 적천수고, 세 번째가 난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3대 명리서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적천수. 근데 적천수는 워낙에 그 내용이 간결하고 작아요. 간결하니까는 많은 그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각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가 자기 주해서들을 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주해서들을 내게 되고, 그 설하고도 이 적천수에 대한 주해서를 2가지나 내게 됩니다.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책들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 한 중심에 있는 거기 원본이 이제 적천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만민영 이게 157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민영이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책이 뭐가 있냐면 삼명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책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좀 실력이 되면은 이 삼명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법이랑 실법이랑 이런 부분이 총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명리가 이 당시에 있어왔던 내용들이 집대성돼 가지고 보법과 실법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는, 완전히 내용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삼명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이 하나가 있긴 하는데, 그 장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신봉통고 또는 명리정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지워도 되죠. 이제 청나라로 와 보면은 청나라로 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그 여춘태가 이제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하는데, 이게 이름이 궁통보감이 다른 이름으로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강망 또는 뭐 조화원약, 이 여춘태가 궁통보감을 처음에 완전하게 집필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난강망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조화원약 이런 이름으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놓은 책이 이제 궁통보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난강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3대 명리서 중에 하나 책이 이때 이제 나오고, 아까 적천수가 있었죠. 난강망이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강망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 여기는 이제 조후 이론을 중심으로, 조후 이론과 대비되는 게 이제 채용, 격국의 이론. 이것이 이제 자평진전의 그 내용인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후 이론으로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난강망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인공 심효천 한 1700년경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이제 자평진전
진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권의 책이 나와 있게 됩니다. 가야 되는 책. 그래서 이 자평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명통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통부가 정리된 게 영해자평이고 이게 삼명통해를 거치고 이게 다시 자평진전으로 이렇게 해온 이게 정리가 되고 발전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완전하게 채용 격국론 자체가 정리되는 게 됐죠. 신 뭐라고 쓰시고 연해자평 연해자평 아까 그다음 네. 그다음에 삼명통해 아까 이 삼명통해 있었죠? 삼명통해 삼명통해 이게 이렇게 역사가 나왔고 깊네요. 네. 몇천 년 역사야. 그치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청이 지나고 그렇죠. 야, 심플한 얘기했어. 그건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중화민국에 이제 그 설하고라고 하는 사람이 녹음 들어가고 있지? 설하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들을 전부 주해를 했어요. 그래서 설하고는 이 자평진전에 대해서는 평주를 썼고 자평진전 평주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적천수에 대해서는 적천수 징의라고 하는 주해서 그 다음에 적천수 보주라고 하는 주해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냈고 이 난강망에 대해서도 궁통보감 평주라고 해서 설하고가 전체 이 서적들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적들에 대해서 이 평주를 다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주를 냈던 사람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적천수에 대해서 되게 평주를 많이 냈는데 여기는 그 청나라의 진수함이라는 사람, 임철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평주를 각각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의 3대 서적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평진전, 그 다음에 적천수, 그 다음에 난강망 이렇게 세 개의 책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서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삼명통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한 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아래 이제 그 명리정종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장남에 있는데 신봉통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되게 이제 허자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평의 그 채용 격국 이론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을 허자를 도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 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그 역사를 훑으면서 하신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마치셨습니까? 인터넷 여기를 뒤지고요. 그리고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봤던 거는 이 자평진전을 이제 그 이수 선생이 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자평진전 리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죠. 자, 이게 지금 40 아까 7장까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제가 계획상으로 한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3장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5행부터 쭉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건너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건너뛰지 않고 정리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제 1장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10간 12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간, 그 다음에 12지. 10간과 12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오행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하나의 기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태극이라고 하죠. 태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를 보니까는 움직이는 놈이 있고 안 움직이는 놈이 있더라. 동과 정이 있더라. 그래서 야 움직이는 그러니까 동과 정이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놈을 양이라고 했고 움직이지 않는 놈을 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분화가 되죠. 그런데 이 양과 음을 또 볼 때 이게 무르익은 놈이 있고 양이면 양이 무르익은 놈이 있고 이제 양이 시작된 애들하고도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노와 소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노는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고 극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소는 이제 시작을 한다 해서 소를 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나눠 보니까는 원래 노는 이제 극을 또 태라고도 쓰고 그래서 자 태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음양으로 다시 나눠지죠. 그 다음에 태 중에 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 중에 소 중에 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 중에 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래서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양의라고 하죠. 양의 여기는 이제 사상이라고 하죠. 흘렸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행이 나오는데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고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돼. 양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목이고 그 다음에 음이 시작하는 것이 금이 되는데 얘가 숫자로 1이 할당이 되고 2가 할당이 되고 3이 할당이 되고 4가 할당이 되고 이게 우리 저기 하드에 보면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사상 더하기 뭐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토는 5가 할당이 되는데 토는 뭐냐? 토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수, 화, 목, 금 여기에 충기다. 충기 기를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고 부딪히는 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잡기다. 이게 마지막에 만들어진 토액이다. 이래서 오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 오행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이런 식으로 오행이 만들어진 거다. 우리는 이 음양 오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구분을 위해서 똑같지만은 상대적인 구분을 위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보고 똑같지 않으면 음과 양으로 저는 나눌 수가 없다고 봐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뭐 사람과 소를 비교하는데 음양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아야지 음과 양이 구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계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나온 게 저는 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은 되게 이제 그렇게 쓰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의 그 태음 태양의 개념과 이건 전혀
네, 다 그거는 후반에? 예. 일단은 여기에 집중해서 아니 하죠. 똑같은 거지. 아니 이제 소음이면은 그 태음 같은 경우는 금이잖아요. 우리 인체로 했거든. 근데 이거는 음. 태음이 화잖아요. 그것도 그때 태음이 수잖아요. 수.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음. 그게 틀어졌다고 그것도 얘기 나중에 네, 이제만 그 이제, 얘기하는. 예. 이거를 이용해서 음. 지구가 이렇게 23.5도가 틀어진 것처럼 하나씩 옆으로 이동했는데 이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수를 여기서 보면 수가 태음인데 틀어져가지고 소음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 네. 본질적인 그거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체와 용을 또 나눠서 볼 때는 또 이렇게 봐야 된다.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여기에 나온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오행이 나왔습니다. 오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십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십간. 오행이 나왔는데 왜 또 십간이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십간이 나오게 되는데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은 다 음양에 있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음양을 다시 적용하는 거다. 음양을 다시 적용해서 나온 게 십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목을 가지고 논해보면 우리가 목에는 뭐가 있냐면은 갑과 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음양으로 나눠지느냐? 음양으로 나눠졌을 때 양은 뭐고 음은 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면서 생기가 되는 것이다. 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기가 되고 이게 유행을 한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어디로 돌아다니냐면은 우리가 보는 만물에 돌아다닌다. 만물에 유행하는 기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으면서 만물 자체를 가리킨다. 만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는 기인데 만물이라고 했고 이게 기를 받는 것이다. 생기.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만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생극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게 되는데 이따 뭐 간지까지 있게 되면 야 이게 왜 땅에 있는 것이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양과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인데 양과 음을 서로 상대해 가지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는 보다 질적인 부분들, 보다 질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근데 굳이 이거 이제 염두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늘이 있고 이건 땅이 있구나. 굳이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에 가깝고 이건 질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물기를 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갖는 여기는 물이라고 됐잖아요. 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쪽에 가까운 구체적인 것에 가까운 거고 거기에 원본이 되는 기와 관련된 부분은 가까운 것은 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간지